예, 오늘 북새통에는 생각 천재가 되는 세 가지 도구 이 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시라 유지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 골드렛 박사의 TOC 책 있죠. 더 골 저자이기도 하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마 지금 대학원 일부 분들은 그 책으로 수업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김영환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더 골 읽으셨고, 그다음에 TOC, 싱킹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기시라 유지 이분은 일본에서 TOC 책, 골드렛 박사 책을 일본어로 계속 번역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싱킹 프로세스나 TOC 책을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뭐냐면 재미나게 꾸미는 거. 그래서 재미난 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만들었던 책은 지금 김 목사님이 갖고 있는 저 빨간 책, 싱킹 프로세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저 책이 되게 어려워요. 두께는 얇은데 내용이 무거워요. 네, 어려운데 요번에는 엄청 쉬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생각 천재가 된 세 가지 도구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책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번역이 조금 그래요. 왜냐면 오류가 있고, 중간에 번역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문을 일본 서적 보니까 빼놓고 번역 안 하는 부분도 막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책은 내용 괜찮은 책입니다. 엘리 골드렛 박사 이분이 또 아쉬운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연배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201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분의 저작물들이 저자 직강으로는 나오지 않고, 아마 따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저작물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냐면 우리가 자꾸 정답을 가르쳐주는 게 문제다. 학교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답을 외우게끔 하고 뭐 그게 사실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정답을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느낌표보다는 물음표형. 우리가 전에 독서 토론할 때 박연준 코치 한번 독서 토론했을 때 혁신가의 질문이라는 그 책을 우리가 한 적 있잖아요. 거기에서 했던 키워드랑 똑같아요. 질문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 핵심 키워드는 요 세 가지 툴kit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나온 그림이 가지예요, 가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소위 말하는 이런 가지 형태로 풀어서 정리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그래서 문제를 잘 정리해 보면 딜레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모순적인 상황을 해서 혁신적인 대안을 만드는 도구로 가운데 있는 구름, 클라우드라는 그런 개념을 써서 하겠다는 게 두 번째 그림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그걸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나왔는데, 그 해결책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해 나갈까가 이제 목표 트리, 타겟 트리라고 부르는 목표 나옵니다. 이게 세 가지 걸로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상당수는 이제 가지, 이 브랜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또 저자가 직접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케이스를 갖고 있어요. 아주 예상치 않았던 결과가 나왔던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토끼와 거북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거북이랑 경주를 했는데 중간에 하도 무시해서 거북이를 중간에 잤는데 잠이 푹 들어서 거북이가 결승전 통과할 때까지 모르고 잤더라. 중간에 깼군요. 그래서 쫓아가보니 이방 늦었더라. 이게 첫 번째 딜레마 같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죠. 여름에 엄청나게 재미나게 바이올린 키면서 놀았는데 겨울이 되니 먹을 게 없어 헤매다가,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놀지 않고 일하다가 이제 겨울이 돼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거름뱅이가 된 배짱이가 개미한테 가서 구걸하면서 살았더라. 뭐 이런 얘기 스토리, 다 아는 스토리인데, 이분들이 토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짱이 입장에서는 아니 겨울에 굶어 죽지 않고 여름에도 이렇게 즐겁게 음악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지는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첫 번째 핵심 키워드예요. 자, 화면에 보시면
어느 게 더 복잡해 보입니까? 왼쪽이 더 복잡해 보이죠. 왜냐면 이게 현실의 모습이 왼쪽과 같다는 거예요. 왼쪽은 전 세계가 이렇게 별 구분 없이 막 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딱딱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 세계가 달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강의실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가 헷갈리는데 이 강의실에 동그란 것과 동그랗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동그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동그란 것들을 막 찾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꽤 오랫동안 자동차 없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동차를 운전면허 20살 때 땄는데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했던 거가 이제 30살 넘어서예요. 면허는 제가 땄지만 운전은 아내가 먼저 하고 그때 차를 처음 몰고 다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진짜 좀 차를 몰고 다니지 그렇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세상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은 나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우리 농담 삼아 이러잖아요. 이 영화 너무 좋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나눌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구분해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리얼한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정리 안 해주면 그냥 자연물로 있는데 나름대로 이 자연물은 어떠한 객체물들이 있다라고 정의 내려놓는 것이 사람이 하는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 조그만 부분만 보고 전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빼먹기도 하고 이러죠. 책에 나온 사례는 이겁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중에 어느 게 더 복잡해 보입니까? 이게 책에 나온 질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뭐가 더 복잡해 보이냐고 얘기하면 오른쪽 게 복잡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반대라는 거예요. 뭐가 더 복잡하냐? 왼쪽 게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왼쪽 게 더 복잡하냐? 동그라미가 있어서 뭐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선후 관계가 뭔지 모르겠고 뭐가 뭐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보이긴 보이지만 서로의 관계가 모르니 더 복잡하다는 게 이 저자의 개념이에요. 잘 찾아보니 관찰해보니 이 가운데에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얘는 얘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얘는 얘한테 영향을 주고 결국 시작점들은 이런 데서 시작해서 결국 최종의 영향을 준 데가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이게 오히려 단순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원리도 세상 돌아가는 원칙이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뭐한테 연결을 준다, 영향을 준다 이런 개념들이 쓰면 이 세상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 없이 세상을 보면 갑자기 무슨 사건이 나나요? 그러면 갑자기 저 사건 왜 일어나지? 갑자기 이런다는 거예요. 그 소위 돌아가는 역학관계를 모르면.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점같이 점점점점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서 개념화하고 이 개념화한 거를 연관관계를 알아내는 거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읽을 이 책은 이런 개념들을 잡는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드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는 거는 뭐냐면 그냥 전체 세상을 이해할 때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작은 걸 쪼개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나쁜 거 아니라고 합니다. 작은 걸 습성으로 쪼개는데 문제는 그냥 한 작은 거가 전체라고 생각하고 그거 작은 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에 그림으로 따지면 세 개를 이렇게 쪼개놓고 딱 요거만 찍어놓고 요 문제만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 문제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 보면 그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전체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공공요직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그 민원이들은 그 문제만 딱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민원에 해결하는 문제가 다른 거랑 다 얽히고 설키고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가장 근본된 거를 풀어줘야 전체가 다 풀리는데 그냥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면 그냥 그 문제만 풀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피부가 이상해서 트러블이 자꾸 났어요. 자꾸 뭐가 곱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고치려면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여기다 그냥 연고를 바른다고요. 근데 알고 보면 왜 이건 뽀드라지가 왜 났을까? 그러면 몸의 신체의 다른 구조와 뭐 식생활과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줘서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다 연고를 바르면
그때 연구를 해서 이걸 피부가 좋아질 수 있지만 몸의 전반적인 생체적인 것들을 보지 않았으면 나중에 또 그 문제가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골드웰 박사는 이 복잡함을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자꾸 서브 시스템을 나누었는데 이 서브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의 구조를 보지 않고 하나의 작은 것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이 저자의 스승에 대한 얘기죠. 골드웰 박사의 얘기를 쉽게 푸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 수업 때에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논문 쓰는 사람한테도 되게 많이 해요. 뭐와 관계가 있다. 그거를 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뭐랑 관계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냐?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아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이고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간지 아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역학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려웠고 그거를 아는 게 연구이고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사업계획서 쓰는 거랑 연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상 원리를 알고 원리의 연관관계를 알고 특별히 인과관계를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하는 책은 되게 심플하면서 단순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훈련이 돼 있으면 세상을 보다 쉽게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브랜치죠. 이제 가지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 그 도형이 세 가지 도형이 나와요. 이 네모 박스는 뭐냐면 거기다 문제를 적기도 하고 문제의 원인을 적기도 하고 그 문제의 결과를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을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리고 이유를 적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에는 문제도 적기도 하고 원인, 결과, 현상, 이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습니다. 이게 네모 박스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화살표 있죠. 화살표는 뭐냐면 네모 박스 간의 관계를 알려준 거예요. 뭐가 뭐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표시할 때 화살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바나나라고 했는데 바나나가 이렇게 묶음으로 된 저게 뭐냐면 요게 발생하려면 요게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바나나예요. 만약에 이 바나나가 없이 그래프가 오면 요거 발생할 때 요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바나나가 딱 껴있으면 뭐냐면 이 한꺼번에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위에 게 발생한다. 이럴 때 묶어주려고 이제 바나나를 썼습니다. 오늘 수업에 쓸 책에 나오는 케이스가 이거죠. 배짱이 사례가 나오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습니다. 근데 놀았다 해서 어떻게 됐냐?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게 됐습니다. 요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물음표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여름에 놀았다고 겨울에 먹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왜냐하면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를 하면 B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물음표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다시금 요 말대로 하면 배짱이는 여름에 놀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돼서 먹을 게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 구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을 해볼까요? A를 하면 B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음표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를 하면 B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음표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했던 얘기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예측까지도 되죠. 배짱이 여름 내내 놀았어요. 겨울에는 먹을 게 없었는데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게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됐다고 표현을 우리 정경님이 해주신데 결론은 굶어 죽죠. 그러니까 시간 흐름과 예측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배짱이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신경 안 쓰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게 될까? 그럼 여기에는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내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아까랑 똑같은데 요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겨울이 돼도 먹을 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걸 앞에서 했던 걸 그려놨어요. 겨울에는 먹을 거 앞에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죠. 겨울이 되어도 먹을 게 있는다. 그러면 겨울에도 살아남게 되죠. 그럼 요 조건이 만족하려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는 상황은 똑같고 뭐가 더 추가되느냐? 여름에는 먹을 게 풍부하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면 여름 동안 먹이를 모아두는 상황만 발생하면 배짱이는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더라. 이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 반대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액티비티나 조건들을 제시해주면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가 좀 달라지네요. 배짱이 여름 내내 놀죠. 겨울에는 먹을 기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여름에는 먹을 거 풍부하니 어떻게 하면 여름 동안 먹이를 모아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여름에 놀면서 이런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저 뒤에 나오는 솔루션, 목표 트리 아니면 클라우드 이럴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지를 이용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절차를 7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고, 네 번째는 실제 일어난 일의 현상을 파악하고, 다섯 번째는 일이 풀리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곱 번째는 그 원인의 해결책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해결책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하는 건데 하나씩 샘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토끼와 거북이 사례입니다. 문제를 파악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토끼가 거북이한테 진 상황이 생겼잖아요. 아니 그냥 토끼가 거북이 경기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토끼가 진 거 아니에요, 거북이한테.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본래 2번 3번입니다. 본래 의도와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해봤죠. 봤더니 이거예요. 원래는 토끼가 이기는 거였죠. 토끼가 무엇을 했냐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그러면 원래 의도는 토끼가 이기는 거였어요. 이게 원래 상황이죠. 원래 의도했던 상황이죠. 원래 상황은 아니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이게 3번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2번. 토끼가 이기는 상황이 되려고 봤죠. 근데 실제 일어난 걸 보니 어떻게 했냐? 토끼가 이긴 게 아니라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거북이가 이긴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인이 뭔가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거예요. 토끼가 깜빡 잠에 든 상황이 생겼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중간에 토끼가 잠이 든 상황이랑 같이 바나나 조건으로 생기니 토끼가 이긴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이기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거북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토끼가 이기려면 새로운 원인의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중간에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솔루션, 아니면 잠을 못 자게 하는 솔루션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뭐냐면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인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막 냅니다. 책에는 잠영종 시계를 맞춰놓고 잔다 뭐 이것도 있고, 또 무슨 사례도 내면 중간에 쉬지 않고 가도록 유도한다 뭐 이런 거죠. 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인의 해결책들을 막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 잠영주도 만들어 놓고 중간에 쉬지도 않고 뭐 이런 걸 냅니다. 그 다음에 해결할 건 뭐냐면 요 솔루션을 가지고 진짜로 상황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중간에 잠영종 맞춰놨더니 이 토끼가 이기는지, 아니 중간에 쉬지 않았더니 토끼가 이기는지, 요거까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따라서 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하면은 문제의 원인이 뭔지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냐? 원래 이 문제 기대했던 결과를 적는 거죠. 원래 기대했던 결과. 그게 질문 2입니다. 원래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가? 그리고 이걸 하려고 했던 실제 한 일을 살아봅니다. 실제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실제 한 일과 다르게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가? 원인을 적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면 현상 파악인 거죠. 질문 하나, 둘, 셋, 넷, 5번까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질문이 끝난 겁니다. 질문이 끝난 거예요. 무엇이 다른 원인이 발생했는지. 그러면 여기 해결책. 이거를 무시하고 이런 원인이 됐던 걸 무시하고 원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면 어떤 해결책을 내는던가 여기부터는 아이디어를 막 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션 작업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네 가지 장애물 때문에 이런 걸 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아유 복잡해, 아유 머리 아파. 그래서 문제와 현상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찾아보면 문제와 현상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탓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탓을 하는 순간 갑자기 뭐냐면 문제가 꼬여버려요. 저 사람이 나빠서 안 돼요. 근데 잘 보면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해코지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일을 했는지 이유를 잘 찾아보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회의 가거나 이러면 나한테 반대되는 의견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갖고 저 문제 절대 안 풀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이 되면서 문제의 근본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마음이 상해보니까 그냥 말을 안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현상을 복잡하다고 해서 덮어버려.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 거기에 이해관계자가 저 사람이랑은 그냥 상대하기도 싫어 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럴 때 생각하는 대립 모순 관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절대 안 풀려. 근데 사실은 이쪽과 이쪽이 대립이 되지만 윈윈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당근도 하나 주고 나도 얻고. 그러니까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좀 우스갯소리인데 국회 정기 예산안, 특히 법인세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게 야당이 투표 제대로 참석 안 해서 통과가 됐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통과된 직후에 몇몇 야당 의원들은 자기가 있는 지자체에 예산을 한 걸 가지고 막 광고를 했던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중요 야당. 그러니까 그 사람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은연중에 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예산안 통과되는 그 꼭지 안 중에 자기 지역구에 들어가는 그 예산안들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암묵적으로 통과되게 하고 그게 당근으로 뭘 줬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세력과 세력이 나누면 절대로 대화가 안 된다고 보지만 알고 보면 서로 당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윈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립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립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내가 이 문제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분야에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 분야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다 아니까 더 이상 현장 안 가봐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전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때문에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는 것이 골드웰 박사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는 당연히 거북이와 토끼, 개미와 배짱의 사이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면 그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디자인 시킹 수업 때는 관찰 이런 걸 하듯이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 조사할 때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어떤 사실들이 있으면 그 사실들이 진짜 있었던 일인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 사실이 진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니까 그 사실과 그 둘러싸이는 배경 히스토리까지 제대로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가 뭐인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갖고 결국 유도되는 결과가 뭔지를 아는 작업들이 되게 해요. 그리고 이거 났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들이 없는가, 다른 원인들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우리가 현장을 보고 관찰하고 관찰할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이런 인과관계 브랜치로 정리하면 되게 용이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다음에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안 만드는 거는 이게 전제가 돼야, 상황을 잘 정리가 돼야 대안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배짱이가 여름 내내 놀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갑자기 이제 배짱이를 훈련시켜서 여름 내내 놀지 않도록 행동을 바꾸는 게 있겠죠. 근데 이거는 흔히 보는 보편적으로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예요.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다. 이건 당연히 상식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진짜로 겨울에 먹이 구할 수 없어? 진짜로 먹을 게 없는 겨울에도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제를 바꾸면 여기에서 사실 혁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나 아니면 벤처기업가나 혁신가들은 타겟이 어디에다 많이 맞춰지냐면 이 대상자의 행동을 바꾸는, 그러니까 물론 행동을 바꾸도 이게 되죠. 근데 행동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자기개발서에서 하는 주장인들이고, 사회적 기업가나 아니면 혁신가나 벤처기업가들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여기에 전제되는 시스템을 바꿔버릴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상품이나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온다고 믿어서 이쪽을 바꾸는 데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쉽지 않아요. 전제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쉬운데 전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혁신가이고, 아마 그런 걸 연구하는 팀들이 GS 경영혁신연구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러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런 전제를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면 웬만한 교통 정리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구름을 만드는데, 구름은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구름이에요. 구름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시킹 프로세스에도 나오는 건데, 공통의 목적, 바람이 BC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한 행동 D, 그 다음에 D, 이거 뭐죠? 대시라고 그러나? D-D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짱이 사례를 보면 일하면 살죠. 근데 일하지 않잖아요. 배짱이 일하는 걸 싫어한다. 이 반대되는 행동이죠. 근데 왜 일을 하느냐? 이래야 어떤 일들을 생기냐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일하든 일하지 않든 결국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배짱이가 계속 즐겁게 사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겨울에 굶지 않으려고 일하라는 거고, 일하지 않는 거는 즐겨야 되니까 일하지 않는 건데, 결국은 두 가지의 공통적인 목적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 즐겁게 사는 거. 근데 중간에 바라는 요망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일할 때의 바람은 뭐냐면 일해서 겨울을 대비하려고, 일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매일매일 즐겁게 살려고. 이게 여기를 잘 관찰해 보면 얘랑 얘는 정반대 행동인데, 모순된 행동인데, 얘랑 얘는 그렇게 모순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겨울을 대비하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거. 이게는 두 것이 양립할 수도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서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의 근본 욕망을 찾아보면 그 욕망 자체는, 바람 자체는 서로 이렇게 모순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A라는 안에 이 사람도 반대하고 이 사람도 반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둘 다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싶은 건데 입장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더 잘 보면 그 병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 준 것이 구름 지도예요. 클라우드예요. 예를 들면 이럽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이제 첫 번째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B와 D-의 대립을 해결해 보죠. 자, B와 D-. 겨울을 대비하면서도 일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아이디션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서로 포스트잇 각자 적어놓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겨울을 대비하면서도 일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기부를 받을 수 있겠죠. 예. 김영수 소장님의 뭐
책임져줄 수도 있겠죠. 기타 등등.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갑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살면서도 일하는 방법. 뭐가지? 매일매일 즐거우면서 일하는 거. 그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바이올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즐기잖아요. 이 즐겼는데도 돈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혼자 놀려고 한 게 돈이 되면 되는 거네요. 뭐 이런 방법들을 낸다든지. 그다음에 D와 D 다시 대립을 해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하는 거와 일하지 않는 거. 이게 서로 반대되는 건데 일하는데 일하지 않는 방법과 일하지 않는데 일하는 거. 이런 것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런 까지 고민하다가 파이널 네 번째 관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겨울을 대비하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창의적으로 도출해내면 그것이 해결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막 논의하다 보면 이게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는 얘기를 좀 정리해보자. 네 번째로 겨울을 대비하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방법이 뭔지 한번 수련해보자. 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름 구조로 보면 우린 공통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즐겁게 사는 게 목적이죠. 거기에 대한 세부 요망은 겨울을 대비하는 거나 매일 즐겁게 사는 거나 서로 양립되는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다만 그거를 이루기 위한 액션, 행동이 대립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립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풀릴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보면 회의 가면 서로 반대되는 의견 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더 파고 들어가면 다 학생을 위한대요. 학교를 위한다는 행동이었어요. 그 지자체 같은 데서 회의에 가면 그 의원들이 막 싸우시잖아요. 근데 더 들어가 보면 다 주민들을 위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관점이 좀 다른 것 뿐이죠. 그 행동은 100%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그 양쪽의 입장을 다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채워지면 목표 나무를 만들면 됩니다. 이런 양식에다 만듭니다. 목표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애물들을 적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이루기 위한 중간에 이 장애물들을 없앨 작은 목표, 중간 목표들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적냐? 이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이용하면 좋을지 이거를 기록합니다. 목표를 적고 이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방해 요소들을 적고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중간 목표를 적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할 수단을 적죠.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짱이 사례입니다. 배짱이는 결국 파이널 목표를 뭘 잡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바이올린을 사람들한테 계속 연주하면서도 겨울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운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연주하면서 먹을 거 구하는 것이 목표죠. 이걸 하기 위해서 장애물, 그래서 뭐 연주회나 이런 걸 하려고 플랜을 잡았어요. 이걸 할 때 장애물들이 몇 개 있죠. 첫 번째, 친구들이 이거 들으러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죠. 또 두 번째 장애물, 막상 개인이 혼자 놀 때 노는데 연주할 정도면 실력이 되잖아요. 연습을 워낙 이 사람 게을러니까 연습을 게을리해서 연주 실력이 형편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장애물. 세 번째, 그래갖고 연주했다고 사람들이 와도 안 줄 수도 있잖아. 먹을 거 안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장애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장애물들을 해결할 작은 목표, 중간 목표를 설정합니다. 중간 목표 첫 번째, 친구들이 들으러 오지 않을 거를 대비해서 뭐라 하냐면 중간 목표는 친구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행동할까? 이 책에서는 재미난 아이디어가 뭐냐면 토끼도 나오잖아요. 토끼와 배짱이가 전략적 연대를 해갖고 토끼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홍보 대행업 해갖고 토끼에게 홍보를 대행해서 이 사람이 모으는 작업을 하도록 액션을 하는 거죠. 어차피 토끼도 얘는 재빠르고 많이 노니까. 두 번째 중간 목표, 연습을 열심히 한다. 근데 연습을 열심히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냐? 그 중간 토끼를 또 대서 얘가 또 코치처럼 얘가 실망하지 않도록 스폰서 아니면 코치가 돼서 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방시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토끼가 매니저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먹이를 나눠줄지 안 할지 잘 불확실하다.
그럼 중간 목표를 먹이를 얻는 게 목적인데 행동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연할 때 입장료 받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그냥 먹이로 입장료 대신 받는 방법을 세우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목표 다음에 전후 관계가 나옵니다. 인과관계, 전후 관계가 나옵니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바이올린은 사람들 앞에 연주하고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구하는 행동들을 여기서 중간 목표. 그러니까 최종 파이널 목표가 먹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대신 먹을 것을 이렇게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요 조건의 전제 조건이 중간에 친구들 많이 오고 그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달면 이런 프로세스로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면 성공적으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결국 그래서 토끼와 배짱이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엘리엇 박사가 싱크 프로세스라는 그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거기 싱크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책 내용 자체도 어렵고. 근데 이 책에서는 이 토끼와 배짱이 사례를 해서 처음에 브랜치,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타겟 트리 요거를 설정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고 그다음에 실행안까지 내는 이거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일단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